나도 대학생 때 여사친이랑 같이 동거를 했었어. 별로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를 막 추근덕거려. 그러면은 얘가 내 손을 잡고 자기 허리에 탁 놨어. 남자친구랑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 성적인 어? 부분. 성? 이렇게 해서 안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아주 세련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련이다. 이거 네. 어디서 많이 본 구두인 것 같은데 살짝 끼얹어 줄게.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이 아니라 거의 가져왔어요, 그냥.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윤호 형, 나 오늘 이렇게 찍을 건데 어떻게 생각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답장이 왔어. 망원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고퀄의 장비들이 사실 원래 있었거든요. 라이브 원래 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2년간 묵혀두다가 이렇게 좀 토크 컨텐츠하고 할 때는 좀 고품격, 고음질로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이것저것 좀 싸부작 꺼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찌미가 너무나 꽂힌 영화가 하나 있어요. 완전 꽂혀버렸어. 대도시의 사랑법에 꽂혔잖아. 여보가 진짜 너무 감명을 받는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계속 어디 가면 계속 그 얘기만 해. 어느 정도로 꽂혔냐면은 누가 너 거기서 돈 받았냐고.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그 여사친과 게이의 일상 20대 30대의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나의 20대 때의 그 삶이 막 떠오르면서 너무 좋은 거야. 이 영화가 이 예고편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그 깊은 스토리가 있어서 지금 꼭 보시고 플러스 티빙에서도 대도시의 사랑법이 드라마로 8부작으로 한다고 해요. 너무 기대된다. 그거 나 무조건 볼 나 거야. 티빙 가입 안 했는데 이번에 가입하려고.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개인 주인공과 여사친의 그 우정을 다루는 영화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이들이 갖고 있는 그 여사친과의 우정이 난 다 조금씩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맞아. 찌미의 여사친과의 그 스토리가 생각보다 되게 비슷해요. 영화 내에서. 맞아. 다 안 보셔서 모를 수 있겠지만 거의 내 인생을 들여다봤나? 그러니까 이런 거기서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남자 주인공이 맨날 술 먹고 토하고 남자 만나고 술 먹고 토하고 남자 만나고 클럽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똑같았더라고. 나의 20대였어. 여사친이랑 있었던 썰들을 한번 풀어봐야겠다. 여보가 기억했던 여사친은 좀 언제 친구라고?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생각났던 여사친은 대학교 친구야. 대학 동기고 그 대학 동기한테 커밍아웃을 처음 했던 계기는 내가 21살 때 처음으로 나보다 한 학번 선배가 내가 게이인 걸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그 선배랑 한 3개월 정도 사귀고 헤어지고 나서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법대 동아리도 막 탈퇴하고 애들하고도 안 지내고 혼자서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고 친했던 여사친이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내가 끝까지 말을 안 하다가 내가 너무 죽겠는 거야. 나 혼자서 이 이별의 아픔을 혼자서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니까. 드라마 주인공 혼자 돼가지고 또 임정희의 눈물이 안 났어. 노래를 들으면서 울면서 제목은 눈물이 안 났었는데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가수도 흐느끼고 있어. 하면서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내가 아는 이제 여보는 너무 이제 강철 같은 막 그런 사람이거든. 내 강철찜이지. 그러니까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찌미가 20대 그 완전 그 애기 같았던 찌미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생각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엉엉 우는 그 순간에 내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별의 아픔을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커밍아웃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내가 게이고 최근에 연애를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든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괜찮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환이고 뭐가 괜찮은 거야? 개인 게 괜찮은 거야? 개인 게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아니 그 딱 우리 영화에서 내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여사친이 게이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게이인 친구가 게이인 걸 들키고 약간 좀 이렇게 막 화들짝 하면서 야 너 뭐 내 약점이라도 잡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여사친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네인 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어? 나 이 장면에서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눈물 났던데 그거를 심지어 또 김고은 배우가 하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너가 너인 게 어떻게 약점일 수 있어? 근데 이거 너무 감동해서 난 이걸 쓴 작가가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 이게 원래 소설이거든요. 뭐 여보래. 뭐야? 뭐 박상영 작가 아세요? 아무한테나 여보라 그래? 요즘에 내가 여보를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 여보는 여사친한테 언제 처음 커밍아웃을 했어? 처음 한 건 중3.
미쳤다.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약간 충동을 이제 못 참잖아. 저는 약간 항상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너무 친해서 맨날 전화하고 맨날 보는 이제 여사친이 있었어요. 방송반도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사실 나 외계인이다 이러는 거야. 왜? 갑자기 그랬어. 그 여자가 너한테 외계인이라고 그랬다고 너무 자기가? 친했어.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진짜 순수했나 봐. 너 진짜? 이계인 아니야 이계인? 몰라. 근데 내가 그거를 거기서 진짜 걔가 너무 진지하게 약간 심각하게 너한테만 말할 수 있어. 또 사람이 또 이상하게 홀리는 거야. 좀 있으면 사라질 거래. 이제 뭐 너 못 만날 거래.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놀라고 하니까 걔가 구라야 이러니까 내가 씨 미친 막 이렇게 막 했었거든. 근데 내가 와 그걸 어떻게 낚이세요? 어릴 때 내가 진짜 순수했어. 나 지금도 되게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친구한테 말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큰 고민은 안 했지만 긴장감 속에 그냥 해버렸지. 나 사실 남자 좋아해.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친구한테 그 말을 하고 그럼 뭐라 그랬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 근데 걸 보면 본인이 스스로 외계인이라고 할 정도면은 뭐 게이인 거 뭐 그런 거야. 거의 뭐 커피 프린스에 네가 외계인이든 뭐든 상관없어 막 이런 말인 거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중3 때 그 당시에 내가 커뮤니티를 막 했었잖아. 친구 한 번씩 만난다 그랬잖아. 게이 커뮤니티 막 그래서 한 번씩 사이트에서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그 말하고 왠지 그것 때문에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크리스마스 때 어떤 남자를 만나려고 중학생 때? 24살을 만나러 갔나 내가? 와 근데 여보 진짜 빠르다. 그냥 영화 보고 헤어졌어. 근데 내가 그때 막 그걸 내가 너무 약간 걱정되고 하니까 그냥 만나보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 강남 가고 있다. 나 강남을 처음 가는데 그때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친구한테 나 가고 있다 이러면서 나 연락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줘.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도 여러분 비슷한 게 내가 이거를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이걸 못 말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말했던 거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니까. 그 다음에 얘기했던 친구가 고1 때 친구였는데 지금도 친한 그 세희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뭐 저번 옛날에 영상에서 좀 말했던 것 같은데 뭐 내가 한창 너무 막 맨날 같이 학교 가고 하교하고 산책하고 맨날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벤치에 앉아가지고 원래 같으면 막 깔깔깔깔 거려야 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말이 없는 거야. 걱정이 되니까 내가 사실은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걔가 뭔데 해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걔도 긴장을 하는 거야. 나 사실 남자 좋아해. 그러니까 걔가 야, 네 고백하는 줄 알았잖아. 야, 괜찮아 남자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뜸을 들니까 걔가 짜증이 나가지고 게이인 게 아무 일이 아니었던. 나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나도 21살 때 이제 대학교 친구한테 커밍아웃하고 또 친했던 고등학생 때 여사친한테 커밍아웃 하는데 엄청 망설였거든. 그러니까 걔는 내가 딱 커밍아웃하는 순간에 나는 너가 사람 죽였다고 한 줄 알았다고. 거의 얘가 살인을 저질러서 지금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건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대. 근데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압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첫 커밍아웃은 진짜 너무 어려웠던. 그러니까 거의 번지 점프 같은 느낌이야. 지금이야 뭐 명함 뿌리듯이 게이예요? 저 30만 유튜브 커플 유튜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맞아. 처음 커밍아웃은 진짜 쉽지 않고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한 번도 커밍아웃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 좀 말하기가. 어쩌면은 근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게 우리 둘의 성향 자체가 우리도 둘이 막 사귀면서 대화를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이렇게 긴밀하게 계속 나눠야 되는 그걸 못 참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우리는 더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그리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요즘에 나도 이제 게이인 걸 말하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나중에 친해져서 또 속 얘기 듣다 보면은 자기도 옛날에 막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게이인 친구가 있는 여자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스토리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옛날에 게이 친구가 있는 게 되게 부러웠다는 거야.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쨌든 게이랑 친해지는 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여자인 이성애자들도 많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제 게이로서 여사친과 있었던 좀 재밌는 썰 같은 거 좀 있지 않을까? 나 있어. 영화에서도 게이랑 그 여사친이랑 같이 동거를 하잖아. 게이인 걸 알게 되고 나서. 맞아. 나도 대학생 때 여사친이랑 같이 동거를 했었어. 맞아. 여보가 얘기했었구나. 그러니까 완전 동거는 아닌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3, 4일은 걔네 집에 있었으니까 너무 부럽다. 걔네 집이 또 좋았거든. 너무 부럽다. 여보 혹시 집 보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집도 좋고 노는 가닥 너무 맞는 거야. 너무 걔도 좋았겠다.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고 나도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고. 너무 좋았겠다. 그러니까 같이 거기 집에서 살면서 뭐 맨날 맛있는 것도 막 같이 시켜서 먹고 그리고 주말에는 같이 클럽 가서 노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홍대 클럽을 가. 일반 이성애자 클럽을 가서 막 놀아. 근데 만약에 이 여자애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이 여자를 막 추근덕거려. 그러면은 얘가 내 손을 잡고 자기 허리에 탁 놨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오히려 남자친구인 양 같이 이렇게 노는 거지. 좀 여자애가 진짜 좀 괜찮은 남자가 저쪽에 보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손을 탁 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인 거지. 위장 결혼이잖아. 그 정도면 거의. 근데 이상한 사람이 너무 다가오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약간 가드처럼 탁탁탁탁 해주지. 이제 한 4시쯤 넘어가면은 같이 게이클럽으로 넘어와가지고 게이클럽은 또 늦게까지 막 하고 막 신나게 또 노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조금 더 신체적으로 약한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더 이렇게 크고 막 이러니까 나랑 다니면 되게 애들이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아. 그래서 그치 얘가 나를 범할 일도 없고 일도 너무 끔찍한 일이지 진짜. 맨 처음에는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너무 친한 세이랑도 너무 친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얘가 그 남자애가 같이 다녀도 되나 막 이랬는데 맨날 집에도 놀러 가고 하면서 얘가 이렇게 되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둘이 있으면은 밤에 좀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했지. 그래도 남자애랑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 약간 좀 서로에 대한 이점을 활용하는. 그러다가도 그 친한 여사친이랑 같이 막 동대문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밀리오레나 이런 데서 막 무대 위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 뭐 커플분 모십니다 하면 커플이 척 올라가고 같이 춤추고 그래서 막 우리 구급약품 타고 막 그랬었어. 여보는 진짜 그 영화에서랑 똑같다. 같이 맨날 클럽 가서 춤추고 뭐 이렇게 막 난리치고 그리고 각자 연애하면서 힘들면은 또 막 울고 같이 술 마시면서 울고 연애에 있어서 아픔을 겪을 때는 누구보다도 나서서 서로를 위로해줬어. 왜냐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서로 알고 있어. 그치 둘 다 자주 헤어졌거든.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 근데 되게 둘이 내가 느낄 때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많이 비슷하지.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내 여보의 그 친구는 진짜 거기 김고은 배우가 한 그 여사친이랑 너무 비슷해. 근데 내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 너무 착해. 얌전이들이야. 그치, 얌전이들. 얌전하고 순딩이들인데 내가 항상 깔깔이야. 약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웃겨주고 내가 약간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 너무 좋아하고 막 좀 진짜 왈가닥인 친구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또 이런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근데 여보는 약간 그런 좀 얌전한 여사친이랑 좀 궁합이 좀 잘 맞아? 얌전해서 내 얘기 들어주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맨날 웃겨주면 같이 웃는 친구.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근데 나도 겁쟁이란 말이야. 20대 초반에 그래도 내가 남자를 만나봐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게이 클럽을 가봐야겠는데 게이 친구가 없는 거야 나는. 내 친구 중에 한 명 지금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나 게이 클럽 같이 한번 가주면 안 되냐고. 알았어. 그래서 같이 이태원을 갔다. 그래서 이태원 그 게이힐에 갔어. 너무 무서운 거야.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래서 친구랑 안 되겠다 해서 그 친구랑 그 옆에 있는 다른 바를 갔어. 빨간 조명에 작은 바를 갔어. 그래서 칵테일 하나 시켜가지고 막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 그때는 그냥 술을 그래도 먹을 때 먹었거든. 갑자기 진짜 한 키가 2m는 되는 드래퀸 어떤 들어오는 거야. 목소리 엄청 걸걸하고 직원들을 막 약간 잡돌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술 마시다가 다 안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나왔어. 너무 무서워서. 나 그분 알 것 같아. 누군지 알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 다시 내가 이태원을 안 갔어. 사실. 그 여사친은 걔도 같이 무서워서 나왔지. 걔는 나보다 더 겁쟁이거든. 걔 근데 큰 용기 내서 같이 와줬다. 고맙지. 그 친구 지금도 친해. 아니 근데 여보는 어쨌든 게이랑 여사친이라서 좀 하게 되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 보통 일반 이성애자 남자와 여사친과 하지 않는 있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제 여사친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남자친구랑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 그 중에 살짝 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되게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사실은 다른 친한 여자애한테 말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여자들끼리도? 왜냐면은 봐봐. 그렇다고 내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기도 이상하잖아. 약간. 그러니까 남자의 신체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나한테 굳이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남자가 이렇게 해서 안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봐.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뭘 했는데 걔가 술을 먹기는 했는데 안 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술 너무 먹으면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 다행이다. 그런 걸 얘기하면 내가 괜히 조금 남편 흉보는 것 같으니까 같은 남자인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되게 속 시원하게 해주잖아.
거지. 근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친했던 절친 중에 한 명이 잠자리 하는 거 방법 같은 거를 나한테 많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건지 막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막 물어봤었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뭔가 내가 느낄 때는 남자의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쉽게 물어봐 주는데 보통 이성애자들이 느끼는 남자와 여자 간의 케미도 없고 거기다가 너무 친한 친구고 하니까 더 편한데 같은 성이 아니니까 생각보다 뭔가 이게 친한 친구끼리도 어쩔 때는 뭔가 이게 밉보이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친구 다 그런 친구는 아니지만 뭔가 그게 여러모로 편한가 봐. 여러모로 좋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게이인 걸 한번 밝히면은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되게 깊숙한 비밀을 하나 꺼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여사친들 경우에는 나한테 더 비밀을 꺼내기 쉬워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거는 좀 질투 안 해? 그러니까 뭐 결혼한 여사친의 남편이라든가 있지. 아니면 친한 여사친의 남자친구들이 여보가 그 여사친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그치. 질투하거나 뭐 여행 간다고 하거나 이런 거 다 허락해줘? 그게 처음에는 긴장을 하는 것 같아. 그 남자 쪽이. 그리고 내가 또 어쨌든 이렇게 좀 멀끔하게 하고 갈 거 아니야. 이제 한 번씩 보면은 그럼 괜히 좀 긴장될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 친구는 남자를 좋아하는 애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이렇게 질투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살짝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지금 내 친한 친구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진 게 남편들이 내 친한 친구가 남편하고 혹은 남자친구랑 있었던 고민들 있잖아. 되게 잘 들어주거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친구는 결혼할 때 자기 남편이랑 결혼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잡돌이 했거든. 네 남편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가 괜히 이상한 사람 또 만나겠다고 해서 결혼하면 너 진짜 피곤해질 것 같거든. 나라면은 그 사람 그냥 결혼하는 거 너가 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결혼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결혼도 시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애기 낳고 엄청 딥하게 산후 우울증이 온 거야. 진짜 딥하게. 그러니까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남편이랑 애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랑 살아도 되나? 이 정도로 막 서운한 일이 생기고 막 했는데 내가 장문의 카톡을 이렇게 보냈거든. 뭐라고? 이런 너가 신체적인 변화, 상황적인 변화가 다 생기면서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노력하고 있을 거고 너가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그게 너한테 되게 나중에는 되게 큰 자산이 되고 너가 이 과정 자체를 의미 있는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되게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이었는데 걔가 그 카톡을 받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괜찮아졌대. 그 친구의 남편이 그 모든 여자인 남자인 친구 다 통틀어서 날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오는 걸 제일 좋아해. 나는 근데 완전 반대였어. 나 20대 때 친한 여사친하고 너무 내가 친하게 지내니까 걔 남자친구가 게이든 뭐든 고추 달린 새끼들은 다 똑같아 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좀 조심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뭐 회사 같은 데서도 여사친 직원들하고 좀 많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내가 게이인 거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는 없지만은 내가 여기 게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아무 데서나 너무 막 그냥 뭐 팔짱을 끼거나 이랬을 때 주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더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든가. 너무 많지 그런 일이. 그래서 나는 때때로 좀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때가 있어. 일부러. 제가 중학교 때 고백을 한 5번 정도 여사친 아니야 누나들한테 받았어요. 너무 친하니까 난 이렇게 막 하잖아. 친한 시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던 한 무리 중에 2명이 날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보가 그런 스킨십을 하니까 그거는 여보가 잘못한 거야. 어쩌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냐면은 그거는 개인 거를 말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는 나는 그거는 게이의 잘못이라고. 여보가 그렇게 하면 어지러워질 거라 생각했고 난 진짜 친 우정이었어. 2명이 날 좋아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더니 어떡해. 갑자기 그 화살이 나한테 온 거야. 제가 흘리고 다녔다. 그래서 다 손절했어 그냥. 나도 근데 은행에서 전 회사에서 내가 게이인 걸 알기 전까지는 쟤는 애인도 있다면서 내가 그 전 회사에서도 항상 애인은 있다 그랬는데 애인도 있다면서 여직원들하고 저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 보면 바람기가 있는 거 아닌가 카사노바 재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오해를 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또 게이인 걸 아는 건 아니라 가지고 또 그치.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 근데 이게 반대로 요즘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게이인 걸 많이 말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게이이기 때문에 이 모임 안에서 남자랑도 좀 친하게 편하게 지내고 여자인 친구랑도 난 사실 더 편하게 지내. 생각보다 내가 게이인 게 되게 메리트가 많더라고. 내가 너무 이 안에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야. 왜냐면은 보통 남자랑 여자가 이성애자다 보면은 묘하게 이게 약간 맞아. 남자는 되거든.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좀 지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등장해서 맞아, 여자들하고도 막 싸부작 깔깔깔깔 지내고 또 남자들하고도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묘하게 내가 없으면 다 같이 안 만나. 오. 왜냐면 내가 있어야 성립되는 모임들이 많아. 오. 왜냐면- 그래야지 이 모임이 좀 뭐랄까 좀 오디오도 안 긴장감을 비고 너무 남자 여자 이게 느낌이 아니라 이제 좀 정말 친한 친구 느낌으로 되지. 여보는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남자 중에 물론 사바사지만은 어감이 되게 이상하다 여보. 그러니까 새남자? 새롭게 알게 된 여자와 새롭게 알게 된 그냥 뭐 게이가 아니라 이성애자 남자, 이성애자 여자, 이성애자 남자를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럼 조금 어느 쪽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해? 난 여자가 당연히 편하지. 나도. 여자들한테 게이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는 맞아. 내가 당신 너한테 너무 전혀 관심이 없다. 사랑에 빠질 일 성적인.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긴장 푸세요. 약간 그런 느낌? 건덕지가 없어요. 이런 느낌이. 그래서 괜히 더 막 팔짱도 좀 더 끼고 그냥 편하게 또 논단 말이야. 근데 또 남자한테는 좀 괜히 커밍아웃을 하면은 이 사람을 내가 막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면은 오해하거나 그럼 어떡하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오해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걱정을 살짝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여사친들과 좀 가깝게 지내고 많이 친하게 지낸 것 같고 일반 이성애자 남자랑 좀 많이 가깝게 친하게 지내게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나를 되게 더 편안하게 대해줄 때 어떤 그게 뭐냐면은 그냥 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나 괜찮거든. 뭐 내가 막 나 이렇게 나한테 어깨 동무했다고 내가 막 좋아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냥 이 친구가 킴 하고 나한테 어깨 동무를 하는 순간 고맙지 약간. 그냥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막 그런 뭔가 내가 게이라고 날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되게 편안하게 좀 더 대화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저희가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여사친을 떠올리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도시의 사랑법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화관에서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고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문을 좀 많이 내줘야 돼. 티빙에서 하는 대도시의 사랑법 8부작도 티빙 가입해서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티빙 가입한 김에 웨이브도 가입해서 모든 패밀리도 팩하고 저 나오는 모든 패밀리 그 예능 다큐도 많이 봐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약간 저는 이런 거 달아주면 좋겠다. 뭐? 이제 내가 이성애자 여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게이 남사친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궁금한 질문이나 우리가 그거 알려줘도 되잖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런 것도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게이인 이제 구독자분들은 게이로서 이성애자 여사친들이랑 했었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눠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약간 번외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마이크로 해본 거 어땠는지도 댓글에 좀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조금 괜찮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좀 한 번씩 우리 사는 얘기 풀면 좀 어떤가. 맞아. 요즘에 저희가 다채롭게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그만두게 되면서 맞아. 좀 라이브 방송처럼 우리의 일상을 좀 얘기하면서 이걸 방송으로 좀 편집해서 내보내도 좋겠다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다가 좀 한번 이렇게 마이크도 꺼냈으니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찌미의 뭐 회사 생활 혹은 회사 밖에 뭔가 다른 또 만남들. 제가 회사를 퇴사한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저 회사 아직도 은행에 잘 다니고 있고 큰 회사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의 뭐 인사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좀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마이크 잡고 한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기다려지신다면은 꼭 댓글에다가 기다려진다고도 꼭 써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많이 공유해주시고 안녕. 안녕.